알파군의 경제 뉴스 시작해 볼게요. 재생에너지 너무 빨리 미래를 보고 있다. 라고 하면서 중국의 예를 하나 들어줬네요. 중국은 세계에서 재생에너지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면서도 동시에 석유 비축량도 크게 늘리고 있다. 2023년 중국의 3단계 석유 비축이 완료되면 중국의 공공 비축 능력은 3억 6천만 배럴에서 4억 5천만 배럴로 증가한다. 중국은 여전히 장기 에너지 안보에서 석유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독일의 사례에도 석유 수요의 견고함을 방증한다. 독일 정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2009년 약 18%에서 2019년 40%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석유 소비는 2.5% 감소했을 뿐이다. 베인앤드컴퍼니 서울 사무소 공동대표 최원호 비니바티아. 네요. 이 비니바티아 얼굴 보이시죠? 예, 비니바티아 신임 대표는요. 현재 운영 혁신 부분 아시아 지역 리더 맡고 있는데요. 퀸스대 경영학과 졸업하고요. 다트머스대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수료했으며 1993년 베인앤컴퍼니에 입사했다고 합니다. 퀸스대는 캐나다에 있네요. SNS 댓글서 중소혁신기에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국내 중소기업에는 이른바 폐기 경영을 주문했다. 경영학의 구루 피터 드러커가 주장한 것처럼 경쟁력이 부족한 분야의 과감한 포기가 혁신으로 이어진다고 강변했다. 그는 한때 위기에 봉착했던 GMG는 세계 1, 2등을 제외한 사업 분야를 정리해 회생에 성공했다며 양을 버리면 질이 생기고 폐기할수록 전문화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했습니다. 센트로이드 PE 최고급 사우스 스프링스 CC 인수했네요. 7일 투자은행 IB 업계에 따르면 센트로이드 PE는 최근 사우스 스프링 CC 지분 100%를 약 1,900억 원에 인수하는 데 성공했고요. 거래 상대방은 사우스 스프링스 CC 지분 87%를 보유한 BGF와 자녀 지분을 보유한 삼성그룹 오너 일가입니다. 센트로이드 PE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의 주식 매매 계약 SPA를 체결하고 3개월 만에 거래를 종결지었어요. 베인앤캐피탈 2대 주주로 영입, 더존 비주온 성장 날개 달까? 더존 비주온이요, 더 높이 성장하기 위해서요. 베인캐피탈을 주주로 영입하고요, 비즈니스 파트너로 영입했네요. 눈높이가 올라간 것은 베인캐피탈을 2대 주주로 영입하면서 더존 비주온의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고조됐기 때문이다. 지난 1일 더존 비주온은 해외 진출과 인수합병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베인앤캐피탈을 2대 주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김용우 더존 비주온 대표의 보유 주식 4.77%를 베인캐피탈이 주당 11만 원에 인수하는 방식이며 총 금액은 1,650억 원이다. 더존 비주온 측은 유상증자 등의 방법이 아닌 구주 인수를 추진한 배경은 기존 주주의 가치 희석이 없고 대주주 경영권에도 변동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와, 1,600억이나 생기셨네요. 어떤 현금이 생기신 거니까요. 좋으시겠어요. 대신증권 주주 친화 경영 실적 앞세워 상승세 이어간다고 하네요. 대신증권은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이 2,3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0% 늘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470억 원으로 56% 증가했습니다. 환매가 중단된 라임 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투자자에 대한 선보상과 계열사의 보유세 등을 반영한 일시적 비용 938억 원을 감안하면 클 폭의 실적 개선이라는 게 대신증권의 설명이네요. 화학, 운송, 유통, 금융, 이익 정방, 고고싱. 삼성생명은요, 올해 영업이익이 이전 예상치보다 가장 많이 상향된 종목인 건데요. 네 곳의 증권사들이 삼성생명의 올해 영업이익을요, 추정치보다 약 115% 높였습니다. 김동관, 우주 가는 지름길 찾겠다. 네, 여기 아버지랑
심각한 대화를 하네요. 하나그룹은요, 글로벌 경쟁력을 단기간에 확보하기 위해 투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인데요. 스페이스 X가 팔콘 9 8사체 개발에 5천억 원 가량을 투자한 점을 고려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투자 규모를 검토 중이며, 제오는 자체 민간 투자에 더해 국가적 기술 확보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네요. 네. 화나에 관련된 소식 볼게요. 안재관 기자인데요. 화나 주요 관계사 우주 사업 현황을 볼까요? 네. 세트랙 I 위성 본체, 지상 시스템, 전자공학 탑 제체 등 개발 개조하고요. 네. 화나 정밀 기계 우주 항공 부품 정밀 가공하고요. 화나는 추진 기관, 항법 장치 등 개발하고요. 화나 시스템은 영상 레이더 등 위성 탑재체 제작, 위성 안테나, 통신 단말기 등 지상체 개발하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액체 로켓 엔진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인데요. 화학 석유화학이 아닌 그린 수소 우주항공 하나가 달라진다 라고 합니다. 2015년 흑자 전환한 그룹 태양광 중심 사업을 중심으로 니콜라 투자가 상징되는 친환경 그린 수소 사업도 키우고 있어요. 여기에 우주항공 사업을 더하면요, 친환경 첨단 사업으로 전하는 기정사실이 됐어요. 산업계 한 관계자는 방산과 석유화학으로 대표되는 그룹의 정체성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고요. 김 상장이 지난 1월 세트랙아이 인수를 주도한 건 이에 대한 대비 차원이고요. 지난해 화나솔루션 대표이사 겸 그룹 컨트롤타워인 주식회사 화나전략부분 사장이 된 이후 처음 이끈 인수합병이 인공위성 사업체였다는 점은 김 사장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가늠하게 합니다. 맨 땅의 헤딩이 아니고요. 하나그룹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통해 항공우주 사업을 이미 시작했어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항공기 엔진을 만들 수 있는 회사인데요.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죠. 항공우주 원료인 그린수소 사업에도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정승환 기자예요. 재계 2인자 SK 채태원 삼성 출신 초등 동기에 맡겼다 라는 내용인데요. 여기 금춘수 화나 부회장 얘기도 나와요. 오는 29일 화나 주주총회에서 사내 이사에 재선임될 예정인데요. 김승현 화나그룹 회장은 여전히 그에게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김 회장은 취업 제한이 종료되면서 하나솔루션, 화나건설 등 미등기 임원을 맡았고요. 금 부회장은 김 회장 보좌와 더불어 승계에도 역할을 할 걸로 보입니다. 김 회장의 새 아들은 김동관 하나솔루션 대표, 김동현 하나송명 전무, 김동선 화나에너지 상무입니다. 승계 과정에서 지분 변화나 사업 조정 등이 예상되고요. 화나 최대 주주는 김 회장인데요. 김동관 대표는 4.4%를 가지고 있고요. 김 회장은 22%를 가지고 있어요. 김동현 전무와 김동성 상무 역시 각각 1.7% 정도 가지고 있어요. 김 부회장은 김 회장보다 한 살 아래로 김 회장과 20대부터 인연을 맺어왔고요. 하나그룹 초대 경영기획실장을 맡았으며 2014년 경영기획실장에 다시 복귀했고요. 2014년은 김 회장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7개 계열사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해입니다. 금 부회장은 2018년 경영기획사 해체 후 사실상 지주회사격인 주식회사 하나의 지원 부문 대표로 자리를 옮겼죠. 이유석 기자인데요. 김동관 하나항공우주사업 직접 이끈다고 합니다. 관련 업계에서는요, 세트랙 I로 인수로 하나가 우주사업 확장을 위한 중요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다만 현재는 관련 기능 기술이 계열사별로 흩어진 상황에서 단순 협업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를 한데 모아 구체적인 비즈니스 청사진을 그리는 게 스페이스 허브 역할이죠. 하나는 예를 들어 에어로스페이스 발사체에 세트랙 I 위성을 싣고 하나 시스템 통신 체계를 탑재할 수 있다면서 우주라는 이름으로 큰 그림을 그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산 계열사가 보유한 기술과 결합 가능성에 대해 하나는 하나 시스템 영상 탑재체 기술과 세트랙 I 지구 관측 위성 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개발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두 회사 기술을 더해 스페이스 X나 아마존이 경쟁하고 있는
위성통신 분야로 진출하는 것도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네요. 스태그플레이션 경고 등 땜질석 돈풀기 안 된다. 2019년 9월 이후 줄곧 1%에 머물렀던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난달 2%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2분기 이후 3분기 연속 하락하며 여전히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집단 면역 효과를 얻지 못할 경우 대규모 대확산에 따른 경기 재침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이런데도 정부는 방만한 재정 정책만 동원해 고비용 저효율 산업 구조를 고착화함으로써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 압력만 키우고 있어요. 황정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삼모사 불가한 국민연금 매도 금지 청원이네요. 근데요, 장기적으로 이런 주장이 따르는 것은 결국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는 게 A씨 설명인데요. 국민연금 기금은요, 2041년 1778조 원을 정점을 찍은 뒤 차차 줄어 2050년, 57년 완전히 고갈될 예정입니다. 20년 후엔 사는 것보다 파는 것이 국민연금의 주 업무가 되는데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현재 중기자산 배분 목표치인 15%로 유지할 경우 약 20년 뒤부터 고갈 시점까지 해마다 17원씩 팔아야 됩니다. 지금 주식 비중을 줄이지 않으면요, 언젠가 그 자산을 매도해 연금 가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때 시장에 미칠 충격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와 미래의 투자자가 떠안게 된다는 얘기네요. 차준호 기자네요. BTS가 마신 티젠 M&A 매물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차 만드는 기업이 마시는 차죠. 티젠은 2019년 기출 매출 190억 원, 영업이익 41억 원, 삼각장 영업이익 에비타 52억 원을 기록했어요. 지난해 에비타는 55에서 60억 원을 기록한 걸로 추정되는데요. 최근 할리스 커피 6.5배, 투썸플레이스 13배, 웅진식품 12배 등의 에비타 대비 기업 가치를 반영했을 때 매각 가격은 700억 원 안팎으로 예상이 되네요. 할리스 커피 6.5배에 샀네요. 꽤 싸게 샀네요. KG. 황정환 기자인데요. 공유창고 다락 세컨 신드롬 100억 유치했네요. 셀프 스토리지 개인집 보관 중개업체 스페어프렛에 따르면요. 2018년 미국의 셀프 스토리지 시장 규모는 약 380억 달러 42조 원에 달합니다. 1인 가구 수가 많은 일본도 같은 해 743억엔에 약 8,200억 원으로 추산되는데요. 국내 시장 규모는 연 100억 미만으로 아직 걸음마 단계인 만큼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송지영 기자인데요. 증여세 줄이려면요, 현금보다 주식이 낫다고 하네요. 주당 5,000원에 1만 주의 국내 주식을 매입했고 이를 주당 2만 원에 팔아 성인인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보자. 증여일 전후 2개월간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산정해보니 주당 1만 원으로 평가됐다. 자녀에게 증여 시 10년간 5천만 원 공제가 가능하다. 2만 원에 팔아 차익을 낸 뒤 현금을 증여하면 증여세 2천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증여평가액이 1만 원의 주식을 증여하고 자녀가 2만 원에 판다면 증여세는 500만 원으로 줄고 매각 자금은 모두 자녀의 것이 된다. 증여 신고한 주식의 가치 상승분을 포함한 매각 대금은 추가 증여세 없이 주택 마련을 위해 자금 출처로도 활용할 수 있다. 네, 주식을 팔고 증여하면요, 양도세도 내고 증여세도 내야 돼서 내야 되는 세금이 많아지죠. 그런데요, 그 증여하고요, 주식을 바로 증여하고요, 주식이 자녀가 그 주식을 팔면요, 증여세만 내면 되고요, 매각 자금은 모두 자녀의 것이 되니까 또 좋은 게 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랑 증여세랑 둘 다 내지 말고 증여세만 내면 싸다, 그런 말이겠죠. 구은서 기자인데요. 급증하는 억대 수입 유튜버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가산세 폭탄 맞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꼭 신고하시고요. 유튜브 등 1인 마디오 창작자 수입 현황은요. 27명이요. 연수익 181억이에요. 6억 7천만 원 정도 벌고 있고요. 277명이 2억 1,60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벌고 있고요. 네,
나머지 하위는 많이 안 됩니다. 유튜버 과세 방식은요. 유튜버가 동영상 창작자에게 이제 해외 송금을 통해 돈을 지급하면요. 그 창작자는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국세청에 하는 격입니다. 최혜린 기자네요. 카니발 코어스 백주 금리 상승기엔 가치주가 뜬다. 통상 밸류에이션이 낮은 가치주는 현금 흐름의 무게중심이 가까운 시점에 있습니다. 빨리 이득을 내서 투자금 회수도 빠르죠. 반면 밸류에이션이 높은 성장주는 현금 흐름의 중심이 먼 미래에 있으므로 듀레이션이 길죠. 향후 큰 이득을 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 이득을 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채권과 마찬가지로 금리 상승기에는 듀레이션이 짧은 가치주의 가격이 덜 하락하고요. 듀레이션이 긴 성장주는 더 많이 하락하게 되네요. 선한결 기자인데요. 구글 때려치우고 창업. 10년 만에 부자 등극한 흑수저입니다. 중국의 핀도도라는 기업이 있어요. 공동구매 방식 박리담의 전략을 내세워요. 채소나 과일, 옷가지 등의 여럿이 모여 구매하는 조건으로 낮은 가격의 물건을 파는 방식인데요. 이용자가 직접 공동구매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 싶은 물건을 지인에게 공유해 함께 구매할 사람들을 모집해오면 가격을 대폭 할인해 줍니다. 이 덕분에 소비자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져 사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안정락 기자예요. 미국 EU 항공기 보조금 보복관세 넉 달 유예 합의됐네요. 자, 이날 화해 제스처를 보였어요. EU하고 미국이요. 파이낸셜 타임즈는요. 중국 기업이 세계 항공기 시장에서 보잉 에어버스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기 전에 EU와 미국이 서로 합의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중국은 세계 항공기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며 보잉과 에어버스의 과정 구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용석 기자입니다. 2100조 든 바이든 부양책 상원, 최저임금 2배 인상 자초됐네요. 워싱턴 포스트는요. 예산감시단체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를 인용해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의 54%가 개인, 24%가 정부, 4%가 기업에 배정된다고 보도했어요. 최대 1,400달러 현금 지급 대상은 개인 연소득 8만 달러 이하, 부분 합산 16만 달러 이하예요. 당초 하원안은 개인 10만 달러 이하, 부부 합산 20만 달러 이하였지만 상원이 조건을 다소 강화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가정의 85% 이상이 1인당 현금 1,400달러를 받을 것이라며 연간 10만 달러를 버는 전형적인 중상층 4인 가족은 5,600달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산층이 지금 꼭 받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받게 되네요. 안정록 기자입니다. 미국 국채금리 시소자, 신흥국서 자본 유출, 작년 10월 이후 처음이네요. 파이낸셜 타임즈는요. 7일 국제금융협회 데이터를 이용해 지난주 중국, 러시아, 인도 등 30개 신흥국에서 하루 평균 3,280억 원 규모의 자본이 빠져나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신흥국에서 자본이 순유출된 건 작년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로빈 브룩스 IIF 금융국제협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요. 세계 경제가 여전히 회복 초기 단계임을 감안할 때 신흥국에서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네요. 조재길 기자예요. 미국도 고용 회복, 기업 실적 훈풍, 코로나 불황 끝났다 라고 하네요. 다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라졌던 2210만 개 일자리 중 900만 개 역에는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무라증권은 25에서 54세 경제활동 참가율이 여전히 낮은 상태라며 정책금리 인상에 필요한 완전 고용에 도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지적했죠. 노무라는 미국의 완전 고용 도달 시점을 2023년 3분기로 보고 있습니다. 강현우 기자입니다. 26년 만에 최고치 찍은 중국 수출 1분기 성장률 20% 넘을 거라고 하네요.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은요 20%가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민간 증권사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어요. 베이징대는 18% 성장을 전망했고요. 중국은 지난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를 6% 이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진국으로의 수출 동력이 하반기로 갈수록 떨어지면서 경기가 상고하저 형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경용 기자인데요. 유니클로 자라 꺾고 시총 세계 톱. 1997년 11월 4일 도쿄 증시에 상장한 이후 패스트 리테일링 주가는 100배 올랐어요. 일본 증시 시총 순위도 6위까지 올랐고요. 2위 상장업체 의류업체인 와코르 홀딩스와의 격차는 70배로 벌어졌어요.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온라인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한 점이 투자자를 끌어들였다는 분석입니다. 유니클로는 2016년 자사를 정보 제조 소매업자로 정리하고 전 상품에 직접 회로 IC 태그를 부착했어요. 이를 통해 수집한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한편 구글 등 외국 기업과 손잡고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생산 체계를 갖췄죠. 그 덕분에 지난해 전체 매출에서 온라인 판매 비중이 15.6%까지 늘어났습니다. 정영호 기자가 취재했네요. 뉴노멀 대비 소니, 파나소닉 사명 바꾸고 지주사 전환했네요. 네. 뭐 한지는 꽤 됐고요. 전환한 지는요. 지주에서 전환 후 소니 지배 구조 한번 볼게요. 소니는 소니 그룹으로 이름을 바꾸고요. 사명을 바꾸고 게임은 소니 인터랙티브, 소니 엔터테인먼트, 음악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영화 소니 피처스 엔터테인먼트, 전자 소니 일렉트로닉스를 소니로 바꾸고요. 반도체 소니 세미컨덕터 솔루션즈, 금융 소니 파이낸셜 홀딩스 이렇게 했고요. 지주 전환의 한수 파나소닉 지배 구조는요. 파나소닉은 파나소닉 홀딩스라고 사명을 변경하고요. 파나소닉 홀딩스는 가전 및 주택 관련 사업회사, 전기차 배터리 사업회사, 법인 대상 시스템 사업회사, 전자부품 사업회사, 자동차 부품 사업회사 등 8개 사업회사 이외에 30개 이상의 사업부가 있습니다. 정영효 기자네요. 소니의 시총은 어떻게 파나소닉의 4배가 되었나? 라는 내용이고요. 전문가들은 사업 재편이 두 전자 대기업의 명운을 갈랐다고 분석하는데요. 소니가 간판 사업이었던 실적이 저조했던 플라마즈 TV, 노트북 사업을 가감하게 정리하고 서비스업 중심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변신하는 동안 파나소닉은 제조업체에 머물렀다는 거고요. 스마일커브는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중간 단계인 제조 공정보다 처음과 마지막 단계인 연구개발, 브랜드 마케팅, 애프터 서비스의 부가가치가 높다는 경영 이론입니다. 각 제조 공정의 부가가치 그래프로 그리면 미소를 짓는 것처럼 U자형이 된다고 해서 스마일이라는 이름이 나왔죠. 사업 재편의 결과 과거 주력 사업이었던 제조업의 비중은 크게 낮아졌어요. 대신 게임, 음악, 영화, 금융 등 서비스 산업과 이미지 센서 등 부품 산업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죠. 핵심 사업부 대부분이 스마일 커브의 양극단에 위치한 겁니다. 지난 25년간 쉴 틈 없이 사업의 취사 선택을 진행한 결과네요. 정인지 기자입니다. 줄이니 잡아라. 증권사 지점 줄이고 온라인 PB 느리고. KB증권은요. 지난해 4월 PB 서비스를 받는 프라임 클럽을 출시했어요. 현재 프라임 클럽 가입자 수 16만 명, 프라임 센터 소속 PB는 14명이에요. 온라인으로 원하는 PB에게 상담 예약하면요. PB가 전화하는 방식입니다. 지난달부터는 게시판 기능도 설치해 PB가 질문을 실시간으로 보고 답변을 등록하죠. 프라임 클럽은 고객이 월 구독료 1만 원을 내는 유료 서비스라는 점에서 다른데요. 현재 프라임 클럽 고객은 20, 30대가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대면 주식 계좌나 CMA 계좌 개설 시 3개월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 무료 고객들의 유료 전환 여부가 관건이네요. 이민아 기자입니다. 위워크 누른 토종 공유 오피스, 우리 경쟁자는 스타벅스. 건물주와 매출을 나누는 방식인 빌딩 솔루션은 패스트5가 지난해부터 힘을 쏟고 있는 사업인데요.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하는 대신 파트너십을 맺고 전체 매출을 나누는 위탁 운영 형태입니다. 최근 문을 연 광화문점, 선릉 2호점 등이 빌딩 솔루션 지점인데요. 올해는 빌딩 솔루션 지점을 서울 전 지역의 10곳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김 대표는 사무실 공간을 단순 재임대하는 사업 모델에서 벗어나 고정비를 절감할 수 있는 계약 방식으로 수익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며 건물주도 기존 계약 방식보다 기대 수익이 10에서 20% 정도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윈윈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정준 기자입니다. 모더나 백신 유통받은 지시 녹십자 위탁 생산 가능성도. 이미 위탁 생산에 돌입한 해외 업체들의 생산 이익이 치솟는다는 점도 높아진 몸값과 무관치 않다는 업계 해석입니다. 모더나를 비롯해 아스트라제네카 등 백신을 위탁 생산 중인 미국 제약사 캐털란트가 대표적 사례인데요. 캐털란트의 모더나 위탁 생산 물량은 최소 1억 도즈 5천만 명분이 회사 바이오로직 사업부의 지난해 4분기 세전 영업이익 에비타 1억 3,550만 달러 약 1,53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12% 급증했습니다. 매출도 79% 늘었어요. 캐털란트 측은 코로나19 관련 프로그램이 성장 핵심의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훈 기자인데요. 빨라야 산다. 물류 스타트업 품는 유통가네요. 자, 앞서 롯데온도요. 지난달 말 배송 스타트업 PLZ와 손잡았어요. 롯데마트 잠시점에서 현재 운행 중인 바로 배송, 주문 후 2시간 내 배달을 보완한 개념으로 기존 배달기사는 지역 거점, CP까지만 담당하고 이유는 플렉서가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타고 고객 집 앞까지 배송하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운영해온 2시간 내 배달 서비스의 서비스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PLZ와 손잡았다는 설명인데요. 빠른 보송에 대한 고객이 경험이 누적되면서 이커머스를 넘어 홈쇼핑까지 경쟁에 확장되는 양상도 나타내고 있죠. 롯데홈쇼핑은 지난달부터 물류기업 로지스밸리와 손을 잡고 8시간 내 배송이 가능한 서비스 왓서를 운영하기 시작했죠. 오전, 오후, 저녁 하루 3번 출고돼 고객이 주문 후 8시간 내 물품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윤세미 기자가 취재했네요. 경제성장률 6%, 중국의 엄살, 기술엔 확실히 쓴다. 관심이 쏠린 건요.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치 6% 이상인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와 달리 수치를 공개하긴 했지만 예상보다는 낮았어요. IMF 올해 중국 성장률을 8.1%로 예상하고요. 글로벌 기관 및 투자은행 대부분은 8% 이상 성장을 전망하고 있어요.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2.3%에 불과해 기저 효과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임동욱 기자인데요. 돈프로 경제 살리기, 과연 주식시장의 호재일까? 시장 전문가들은요. 이번 주에도 금리와 주식 간 밀고 당기는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관측합니다. 찰스 수왑의 리즈 안 손더스 수석 투자 전략가는요. 10년물 국채금리가 1.5%, 1.6%를 찍는 것이 시장의 지독한 골칫거리는 아니다며 금리가 움직이는 속도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시장은 기술주, 성장주 중심에서 금융에너지 산업 부분의 상승 에너지가 이동한 모습인데요. 2년 만에 최고치에 육박한 유가가 함께 에너지 섹터는 10% 이상 올랐습니다. 금융 섹터도 한 주간 4.3% 상승했습니다. 오동희 기자인데요. 이재용에게 참 모진 세상 이라는 내용이네요. 자, 그들의 주장처럼 미국이었다면 어땠을까? 미국이었다면 대통령이 무슨 재단을 만들라고 기업 총수들을 겁박해 돈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았을 테고 기업마다 체육단체장을 하나씩 맡아 승마를 육상하라느니 동계 스포츠를 강화하라느니도 하지 않았을 거다. 또 무국이었다면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를 부탁했다는 주장이나 그로 인해 경영권을 승계했다는 말도 씨알이 먹히지 않았을 거다. 경영권은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례로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의 경영권 승계를 보자. 작고하기 전 지분이 거의 없던 스티브 잡스가 팀 쿡을 신뢰한다. 지분이 0.02%밖에 없었죠. 이메일 한 통으로 경영권 승계는 사실상 끝났다. 이사회의 절차는 형식에 불과했다. 경영권이 대통령이나 지분의 많고 적음에서 오는 것이 아닌 시장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이 미국보다 후진적인 가족 경영 형태라고 주장하더라도 경영권은 검찰의 주장처럼 대통령에게서 도움을 받아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LG 6%를 갖고 있는 구강모 LG 회장 현재 15%나
현대차의 지분 2.35%를 갖는 정의선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도 지분으로 회장에 오른 게 아니다. 두산이나 LS의 형제 승계 등도 기업 가문의 가족 내의 결정과 시장의 신뢰가 핵심이다. 유근관 기자인데요. 교수죠. 테니스도 인생도 불확실성 아래 확률 게임. 네, 통계청장이었던 것 같아요. 교수는 아니었고요. 예상대로 라파엘 나달 54%, 노박 조코비치 54.40%, 로저 페더리 54.17%가 최상위 세 자리를 차지했는데요. 이들 3인방이 왜 위대한 선수이고 10수년간 그랜드슬램 대회 우승을 번갈아가며 차지하고 있는지도 통계로도 확인됐습니다. 통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톱클래스 선수조차 평균 득점률이 50%를 살짝 넘을 정도로 테니스 경기는 점수를 거의 50대 50으로 주고받는 게임입니다. 근소한 차이로 승패가 결정되네요. 김영준 기자인데요. 금융, 생각의 차이. 비트코인을 담보로 비트코인을 빌려주는 델리오라는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델리오에서 담보 인정 비율은요 90%예요. 이자에 해당하는 취급 수수료가 하루 기준 0.044%이니 연리 16%에 해당합니다. 비트코인 10개를 담보로 LTV에 따라 비트코인 9개를 빌릴 수 있고요. 빌릴 때의 개당 가격 5천만 원으로 환산하면 4억 5천만 원이 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억 원으로 상승했다고 치자 9개를 빌렸으니 이때 이자를 제외하고 비트코인 4.5개를 상환하면 4.5개가 남는다. 9개를 빌리고 4.5개를 상환하는 게 이상하지 않다. 5천만 원일 때 9개면 4억 5천만 원이고 1억 원일 때 4.5개면 역시 같은 가치를 지니니 원금으로 환산하면 4.5개를 상환하는 게 맞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기만 하는 건 아니다. 내리기도 한다.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면 비트코인을 빌려준 기관이 반대 매매에 나선다. 주식을 예로 들어보자. 대출을 받아 산 가격이 급락해 담보가치가 하락하면 증권회사가 담보물인 주식을 강제로 파는 것을 반대 매매라고 한다. 반대 매매를 실행할 때 기준으로 삼는 지표가 담보 유지 비율이다. 전체 자산 가치, 예를 들어 담보로 맡긴 주식 가치 플러스 신용으로 매수한 주식 가치가 대출 금액의 140%를 하회하면 통상 반대 매매 통지가 온다. 담보로 맡긴 비트코인 10개와 빌린 9개를 합쳐 19개의 가격이 빌릴 때 담보 총액 4억 5천만 원의 140%인 6억 3천만 원에 이르면, 즉 비트코인 가격이 3,316만 원에 이르면까지 하락하면 그런다. 빌릴 때 수량 그대로 갚는 방법과 빌릴 당시 가격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갚는 방법 모두 금융상품으로 출시되기를 기대해 봄직하다. 비트코인을 담보로 비트코인을 빌리는 상품으로 인해 엉뚱한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양희 기자인데요. 1분 33초 유튜브 하나면 충분. 골리앗 질레트 무릎 꿇었다고 하네요. 매번 실패만 거듭하는 30대 마이클 더비는 면도기를 인터넷으로 싸게 팔면 큰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좌에 있던 25,000달러 약 2,800만 원을 탈탈 털어 온라인 구독 스타트업 달러 쉐이브 클럽을 설립했습니다. 홍보는 해야겠고 돈은 없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들여 각본을 쓰고 다시 쓰기를 거듭해 하루 만에 속성으로 홍보 영상을 찍는 것이었는데요. 입소문이 나길 기대하면서 간절함은 통했습니다. 창고에서 직접 모델로 나서 한 달에 1달러만 내면 품질 좋은 면도기를 문화까지 배달받을 수 있다고 외친 광고가 대박이 났죠. 유명 상표를 부착한 면도날을 사용하느라 매달 20달러를 쓰고 싶으신가요? 그중 19달러는 로저 페더리 질레트 광고 모델에게 갑니다. 면도하는 시간을 아끼고 돈도 절약합시다. 간단 명료한 메시지로 날 것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을 뿐인데 대중은 환호했고 이틀 만에 구독자 1만 2천 명이 올렸습니다. 곧대 높던 질레트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웃어 넘겼는데요. 하지만 4년 뒤에 상황이 역전됐죠. 2016년 달러 세이브 시장 점유율은 8%로 수직 상승하며 질레트 점유율을 47%에서 54%로 끌어내렸네요. 자, 이번엔 안경 창업자 중 한 명이 700달러짜리 안경을 비행기 좌석 주머니에 놓고 내렸다며 속상해하자 다른 동창생이 안경 제조 원가는 저렴한데 왜 안경값은 턱없이 비쌀까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5분의 1 수준인 95달러로 가격을 결정한 뒤 중간 유통 마진을 없앴고요.
고객이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샘플 5종을 배송한 뒤 5일간 써보고 반송하게 해 2주 뒤 맞춤 제작 안경을 보내줍니다. 정의영 기자인데요. 검찰 SK그룹 본사 압수수색했네요. 최신원 SK네트워크스 회장이요. 회사 6곳에서 총 2,235억 원을 횡령 배임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SK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최신원 회장의 나머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죠. 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최신원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어요. 검찰은 이날 최신원 회장의 일부 혐의와 SK그룹 지주사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에 있는 SK 서린빌딩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인데요. SK 첫 여성 사회이사 누굴까요? 김선희 메일유업 사장입니다. 김선희 메일유업 사장이 SK 주식회사 첫 여성 사회회사 후보로 낙점됐습니다. SK주는 김선희 메일유업 사장을 첫 여성 사회이사 후보로 선임하는 안건을 이번 주주총회에 상정한다고 5일 공시했죠. SK 주식회사는 이날 29일 열리는 주주총회를 거쳐 김선희 메일유업 사장을 사회이사로 선임할 예정입니다. 지난 10여년간 메일유업을 업계 최고회사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한 김 사장은 업계에서 온화함과 합리성을 겸비한 전문 경영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고보영 기자인데요. 시속 50km까지 자동운전, 일본 혼다 세계 최초 레벨 3 자율차 판매. 자율주행차 운전은요, 1에서 5단계 레벨로 분류되는데요. 자율주행 레벨 3은 차량은 특정 상황에서 시스템이 엑셀이나 브레이크 등을 자동으로 조작합니다. 고속도로 정체 수준인 시속 30km 미만 환경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시작해 시속 50km까지 운행을 유지하죠. 니온게이자 신문은 레벨 3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시스템이 책임이 된다며 운전자가 좌석에 앉아 있어야 하지만 시스템 작동 중에는 시선을 전방에서 거두고 영상 등을 시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시스템이 책임을 지네요. 보험도 그렇게 되나요? 그럼 사람 다치면 책임도 시스템이 지나요? 김선별 기자인데요. 땅투기 LH에 권한 주겠다더니 권한이 비대해진 직원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도 관심사인데요. 공공선택이론 퍼블릭 초이스의 주창자이자 1986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M. 뷰캐넌은 정치인과 관료 등 공공종사자가 공공선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담당자 개인의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개인의 목적을 위해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리라고 전제하는 게 타당하다는 조언도 했죠. 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연상되는 말인데요. 물론 LH 대다수 직원들은 선량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공공주도 시스템엔 이런 함정이 도사린다고 합니다. 신장섭 교수네요. 후발주자 쿠팡 BTS의 성공 비결. 쿠팡도 국내에서는 네이버 등의 한참 뒤지는 후발주자입니다. 사업 영역도 좁죠. 지난 10년간 영업이익을 낸 적도 없죠. 그렇지만 뉴욕 투자자들에게 높이 평가받으며 선두주자로 나설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째는 로켓 배송이라는 독보적 역량입니다. 전 세계 이커머스 시장은 아마존과 알리바바의 양대 산맥이 장을 겨루고 있고 나머지 업체들이 그 틈에 끼어들려고 각축하는 상황이죠. 아마존은 미국, 유럽, 일본, 인도에서 1등입니다. 알리바바는 중국과 주요 동남아 국가에서 1등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알리바바가 최대 주주인 라자다가 1등입니다. 뉴욕 투자자들은 쿠팡의 역량을 자금력으로 받쳐주면 다른 이커머스 업체보다 더 신속하게 배달해 줄 수 있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특히 세계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고 할 수 있는 한국에서 성공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이 역량을 복제해서 확장하기 쉽다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박창영 기자인데요. 구적경제 무기로 IPO 대박 노리는 쏙합니다. 투자업계에서는요. 월간 반복 수입 MRR, 연간 반복 수입 ARR를 창출해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높은 점수를 주면서 구독경제가 전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는 데 따른 현상인데요. 한때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던 소카가 IPO 시장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것은 월각 구독 형태인 서비스인 소카패스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이 회사가 2019년 도입한 소카패스는요.
월간 일정 수준 구독료를 내면 운행에 따른 이용료를 절반으로 할인해주는 상품입니다. 월간 14,900원의 구독료를 낸 회원이 주말에 나들이를 다녀와 주행료 10만 원이 발생했다면 5만 원만 지불하면 되는 건데요. 월간 할인 횟수에는 제한이 없어요. 투자업계에는요, 월간, 연간 반복 수입에 주목하는 이유는 삼각전 영업이익, 에비타 등 전통적 기업 평가 지표만으로 현대 기업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인데요. 특히 아마존과 같이 초기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시장 장악력을 꾸준히 확보해 결국 업계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하는 기업이 출현하면서 새로운 기업 평가 수단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독료로 인해 발생하는 월간, 연간 반복 수입은 경기가 침체되더라도 일정이 유입되는 경기 방어적 성격까지 있는 것으로 해석돼 더욱 각광받죠. 이에 근래엔 여성 속옷, 면도날 등을 판매하는 업체가 구독 모델을 도입해 투자자 이목을 끌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인호 기자네요. 테슬라 급등, 주가 600달러 붕괴. 급락했네요. 고민 커지는 서학개미. 이런 가운데 미국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 주식 토론방을 중심으로 국내외에선 돈나무 선생님으로 인기를 끈 우드 CEO는 오히려 테슬라 비중 확대에 나섰다. 아크인베스트에 따르면 아크 형식 ETF는 5일 테슬라 주식을 19,272주를 매수해 보유 비중을 9.99%로 늘렸다. 해당 ETF는 지난해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인기를 끈 펀드로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5일 기준으로 국내 투자자들이 올해 5번째로 많이 순매수한 2억 9,871만 달러 한 종목입니다. 이용익 기자인데요. 쿠키런 킹덤 대박, 신작 IP 기대하세요. 최근 주가 상승으로 초기 투자자들의 손바뀜도 일어났지만 기본적인 회사 운영 방침에는 영향이 없을 거리라는 게 배 COO 입장입니다. 최근 NHN이 보유하고 있던 데브시스터드 지분을 일부 매각해 차익을 실현했고 컴투스는 지분을 추가 매입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섰죠. 배 COO는요. 두 회사 모두 데브시스터가 어려울 때 투자하며 도와준 우군인 것은 여전히 변함없는 사실이고 앞으로도 한국 게임사들이 협력하며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어 앞으로 쿠키런 킹덤이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컴투스의 서머너즈 월을 배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협업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네요. 김재관 기자인데요. 순자산 330억 넘는 한국 부자 7,354명이네요. 지난해 한국에서 순자산 3천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자산가가 전년보다 6.3% 늘어난 7,3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종 유동성이 급증한 가운데 자산 가치가 급등한 영향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인 걸로 풀이되네요. 김규식 기자네요. 경기 회복에도 올라탄 미국, 중국, 주식, 주택시장, 거품, 경고 등 골드만삭스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8%로 상향 조정했어요. 중국은 코로나19 사태를 조기 극복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올해 6% 이상 성장할 걸 자신했죠. 7일 중국 해관총서 관세청에 따르면 1, 2월 중국 수출액은 4,68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0% 늘었어요. 20년 만에 최고치죠. 세계 경제 양대축인 미국과 중국이 올해 6, 7%의 성장을 예고함에 따라 글로벌 경기가 빠르게 회복할 전망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5.5%로 제시했지만 민간에서는 전망치를 대폭 높이고 있습니다. 마이클 헨슨 JP 모건 선임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뉴욕 주재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약 6.5%에 달해 아마도 50여 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울 것이라고 예측했네요. 네, 이상으로 오늘 알파gün의 경제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